서울대 생명과학부 김재범 교수와 가톨릭대 철학과 신승환 교수, 발달장애인 가족공동체 조이빌리지가 생명의 신비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서울대교구 성빈첸시오 아바오로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탄생 인기가 뜨겁습니다. 영화 공동제작사인 한국가톨릭문화원 원장 박유진 신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월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교구가 생명수호 활동에 앞장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생명의 신비상 17번째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성체줄기세포를 연구한 과학자와 생명 철학을 연구한 철학자가 본상을 받게 됐습니다.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제17회 생명의 신비상 생명과학 분야 본상 수상자인 서울대 생명과학부 김재범 교수는 30년 넘게 지방조직과 에너지대사 항상성을 연구한 생명과학자입니다. 김 교수는 지방줄기세포의 특성을 밝혀내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법 개발에 학문적 토대를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 본상 수상자인 가톨릭대 철학과 신승환 교수는 생명 수호를 위한 철학적 토대 마련을 소명으로 삼아온 철학자입니다. 신 교수의 생명 철학 연구는 학문적 우수성뿐 아니라 실천적 영역으로도 확장돼 가톨릭 정신에 기초한 학문 활동에 귀감이 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활동 분야 본상은 발달장애인 가족공동체인 조이빌리지에 돌아갔습니다. 조이빌리지는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부모를 떠나 살 수 있도록 주거 서비스와 돌봄,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이 결합된 곳입니다. 조이빌리지는 1998년 가톨릭 신자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기도 모임인 기쁨터 가족공동체에서 시작됐습니다. 활동 분야 장려상 수상기관으로는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가 선정됐습니다. 2004년 이주사목 후원회로 시작한 나오미는 제주도 내 이주민과 난민, 미등록 외국인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2018년엔 다리 묶인 예멘 난민을 맞아들이면서 우리 사회의 난민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 대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신비상은 가톨릭교회 가르침을 구현하는 학술 연구를 장려하고 생명 수호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제17회 생명의 신비상 시상식은 내년 1월 18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립니다. 본상 수상자에게는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명의의 상패와 상금 2천만 원이,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서울대교구 성빈첸시오 아바오로회가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빈첸시오회가 마련한 김치는 돌봄 대상 가정에 전달됩니다. 남창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절인 배추에 양념으로 버무린 사랑의 김장김치. 김치는 음식, 반찬을 넘어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앞마당에 김치 상자가 가득합니다. 이웃에게 전해진 사랑의 김장김치는 10kg짜리 약 1,200상자. 서울 지역의 돌봄 대상 가정을 위한 김치입니다. 서울대교구 빈첸시오회는 2019년부터 김장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사랑의 김장 나눔은 빈첸시오회의 CMS 후원 모금과 본당 주임 신부와 원로 사목자들의 후원금으로 마련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성 주교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작은 사랑 실천이야말로 각박한 세상을 치유하는 명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말로서 생각으로서 또 이런저런 사랑 부르짖기보다는 그냥 실천으로서 말없이 실천으로서 작은 사랑이라고 베푸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교구 빈첸시오회 담당 이재열 신부는 코로나 기간 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원들의 정성 어린 봉헌과 기도 덕분에 김장 나눔을 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날 마련된 김치는 서울대교구 200여 개 본당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CPBC 남창우입니다.
성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탄생 인기가 뜨겁습니다. 영화 공동 제작사인 가톨릭 문화원 박유진 원장 신부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탄생 아주 순항 중입니다. 긴장은 돼요. 어제 주일부로 예매율이 2위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네. 저희 한국 가톨릭에서 아직까지 영화를 안 만들어 본 게 아니고 만들어 본 사례가 몇 번 있었지만 늘 참패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단단한 각오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람객들 반응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단히 뜨겁죠. 보신 분들은 우리 특히나 천주교 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눈물이라는 단어가 제일 아마 많이 나올 거고 네. 큰 울림이 있다, 깊은 감동이 있다. 그 댓글들 보면은 그 며칠째 지금 이 울림이 어떤 울림인가 곰곰이 묵상하고 있다. 예. 어떤 분은 남편이 비신자인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꿈인데 한 번도 성당 간다는데 응하지 않다가 영화를 본다니까 함께 다녀왔는데 집에서 여보 집에 걸려있는 저 십자가가 뭔가 이제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나도 성당 다녀야 될 것 같아. 그런 어떤 댓글들을 보니까요. 아, 반응들이 뜨겁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네,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영화를 만든 박흥식 감독이 천주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또 이 영화 제작에 투자한 중견 기업인도 비신자가 있고, 그래서 비신자들이 이 제작과 투자에 참여한 점이 좀 이렇게 주목이 되기도 하고요. 예. 영화가 제작된 배경이 더 궁금해지는 면이기도 원래 합니다. 이 영화 제작 배경을 말씀드리려면은 그 먼저 영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저산너머라고 하는 3년 전에 김수환 주경님의 어린 시절을 아주 수채화처럼 그린 작품이 있었거든요. 네, 있었죠. 40억 정도 들어갔던 영화인데 그 전액을 지금의 투자자이신 남상원 형제님이 회장님이 투자를 하셨어요. 네. 이제 그분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금액으로 따지면 망했죠. 35억을 잃어버린 건데 그걸 계기로 해서 그분이 스테파노라는 세례명, 김수환 주경님의 그 세례명을 따라서 천주교 신자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150억이 들어가는 영화에 또 이제 과감히 투자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흥행을 위한 목적보다는 먼저 누군가의 위대한 인물을 이 시대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또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김대건 신부님 작년에 이제 탄생 200주년이었기 때문에 네. 또 유흥식 주의경님의 제안도 받으시고 이 영화를 아주 크게 만든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또 네. 감독 박흥식 감독은 저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천주교 신자는 아닌데 한 6, 7년 전부터 저희 문화원 미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주 학구적인 그런 친구거든요. 특히 이번에 이제 동양의 근대사 그리고 조선의 근대사를 이야기할 때 김대건 신부님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조선의 근대사는 김대건 신부님이 문을 연 것이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영화를 세상에 내놓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국내 개봉하기 전에 교황청에서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정말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교황님 만나시고 시사회 하시고 어떠셨습니까, 소감이? 감회보다는 감동이죠. 더 놀라운 것은 뜻밖의 말씀을 저희 한 30여 분간 교황님께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네. 첫 번째 말씀이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세 차례에 걸쳐서 거듭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술인들이고 특히나 영화를 연구하고 제작하는 전문가들이고 더더군다나 세계의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한국에서 왔는데 그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함께 빙의됐다고 하죠. 느꼈을 것이고 한 네. 인물이 되었을 것이고 그 아름답고 위대한 인물이 김대건 신부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작품을 만든 것에 대해서 나도 감동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이 영화를 보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 축복의 대상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촬영 현장도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촬영 현장 있으실까요? 다 생생한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일 힘들었던 부분. 저희가 그 촬영의 거의 대부분이 한겨울이었거든요. 그리고 네. 밤샘 촬영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해상신 같은 경우에는 그날 그 라파에로 그
배 바닥이 계속 꽁꽁 얼어오는 거예요. 배우들은 물폭탄을 맞으면서 몸이 다 얼어오고 그 모습 속에서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잠깐 몸을 녹이고 또 뛰어들어서 촬영에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자체가 감동이죠. 네, 라파에로 장면을 볼 때 또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예. 감동적인 대사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신부님은 어떤 대사를 감동적인 대사로 이 꼽으시겠습니까? 영화의 대사로 따지면 그 댓글로 올라오는 분들의 그 글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동적인 부분 대사들이 참 많거든요. 저는 좀 뭐랄까 좀 뜻밖의 하나를 지적하자면은 저를 꼭 붙잡으세요라는 게 있어요. 꼭 붙잡으세요라는 표현이 이 영화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유일하게 가상의 인물을 한 사람 등장시킵니다. 네. 아주 아리따운 여인인데요. 지린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 지린이라는 인물이 말을 타고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김대건 신부님을 말에 태우고 이제 구해내면서 꼭 잡으세요라는 장면인데 왜 그 부분이 기억에 남냐면 이 감독이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글을 쓰다가 거기에 이제 빙의가 된 거죠.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을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런데 실제로 안 그러셨겠지만 네. 김대건 신부님께 내가 감독으로서 술을 한 잔 따라드리고 싶어서 김프란시스코라는 인물과 술잔을 마주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또 지린이라는 한 여인이 김대건 신부님이 여인의 손을 붙잡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여인이 김대건 신부님의 손을 꼭 잡는 장면이라든지 뒤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그 여인을 말을 타기 위해서 꼭 안는 장면 그런 것들이 좀 독특한 장면이어서 저는 그거 볼 때 좀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또 감독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예. 네. 지금 영화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단체 네. 관람 할인 이벤트도 있고 또 그렇죠. 영화 감상 공모전도 진행 중입니다. 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화방송과 함께 저희 가톨릭 문화원이 이번 영화를 보시고 그 느끼신 점들을 그 소감문을 써서 감상문을 써서 내면 심사를 해서 이제 시상을 주는 그런 건데요. 대상을 받는 분은 세계 성지순례 초대권도 드리고 좀 상을 좀 푸짐하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더 영화에 대해서 그 영화 속 인물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다른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차적으로 기획을 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보시고 참여해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가톨릭문화원 박유진 원장 신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올여름 서울에서 가톨릭 커뮤니케이터들의 축제인 시그니스 세계총회가 열렸죠. 총회 조직위원회가 성공적인 개최에 감사하는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2022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 코스트홀에서 감사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총회 명예대회장 정순택 대주교는 인격적 소통을 위해 가톨릭 언론인들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회를 통해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계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우리 한국 사회를 복음화하고 또 세계 교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기쁘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사 후에는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한 이들에게 감사장이 수여됐습니다. 한승수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주간방송사인 CPBC 사장, 조정래 신부 등이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 준비 과정과 모든 일정을 담은 백서도 공개됐습니다. 백서는 차기 총회 준비는 물론이고 국내 가톨릭 국제활동 등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앞서 조직위원회는 결과 보고회에서 해산 안건을 의결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